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투 뉴스와 미성년자 소년 재판 무조건 선처받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제주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가출 청소년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년은 처벌할 수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촉법 소년이죠. 예, 소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가지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라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그 14세를 기준으로 14세 이상 있고 14세 미만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즉 촉법소년이죠.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해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거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은 이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보시면 우선은 14세 이상이면은 10세 이상 그러니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바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하는데 14세 이상이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선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사건을. 그리고 검찰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이거는 뭐 소년보호 사건을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보호 처분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내고 송치를 하고 이거는 형이 죄명도 좀 중한 죄명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이 좀 중한 사안이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제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고 그럼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당연히 이거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환경조성, 후행교정을 통한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년의 인신을 구속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소년보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서 외출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상태와 유사합니다. 특히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법원은 15세 소년이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인 피고인의 경우와 유사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뜻밖의 자녀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 내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 사건이기 때문에 학폭으로 말 그대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해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소년보호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그 소년보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